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 시간인데요. 오늘은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을 알아볼 거예요. 무슨 과정? 민주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공부할 때 우리가 뭘 하는 게 학습 전략이냐 했을 때 그거는 복습을 얼마나 잘할 수 있냐, 몇 회 할 수 있느냐, 얼마나 효율적인 방법으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간에 공부했던 필기 내용을 한번 쭉 보고 나서 수업을 본다면, 수업을 듣는다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 시간에 배운 것들 쫙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억나나요? 네,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이죠. 노력은 뭘까요? 여기서도 시위겠죠. 이승만이 독재정치를 했어요. 근데 독재정치를 하려면 뭘 하죠? 헌법을 고치죠. 헌법을 고쳐서 독재정치를 합니다. 독재정치를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부정부패에서 끝난 게 아니고 3.15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기본 선거권을 빼앗아갔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노력, 그러니까 시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희생도 일어납니다. 대구에서는 학생 민주운동이 있었고, 마산에서는 김주열 학생이 희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19일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예요? 4.19 혁명이 되겠죠. 혁명이라는 건 뭐라 그랬냐면은 제도나 기본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게 혁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4.19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어요. 새로운 정부는 선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한승 초등학생도 희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독재자 이승만은 우리가 4.19 혁명을 통해서 4.19 혁명 시위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되찾았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5.18 민주운동이에요. 우리가 4.19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갖게 됐는데요. 새로운 정부를 그런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냈어요. 민주적인 사회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민주적인 문제 해결인데, 민주적인 문제 해결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선거예요. 선거. 근데 이런 민주적인 사회에서 누가 등장해요? 박정희가 등장합니다. 박정희는 누구였어요? 군사였어요. 그래서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킵니다.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나서 독재 정치를 하는데 헌법을 몇 번 고쳐요? 2번 고쳐요. 헌법 1번 고쳐요. 3번, 대통령 몇 번 할 수 있는 거 3번. 그 다음에 유신 헌법을 통해서 무제한으로 대통령을 할 수 있게끔 또 헌법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독재 정치를 위해서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래도 부정선거, 사람들의 선거권을 빼앗아가지 않았었어. 근데 박정희는 사람들의 선거권, 국민의 권리, 선거권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데 박정희는 그 당시에 힘이 굉장히 강력한 독재자였기 때문에 시위를 하기는 어려웠어요. 시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없어지죠,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이번에는 또 누가 나타나요? 세 번째 독재자 전두환이 나타납니다. 전두환도 군인인데 독재 정치를 해요. 독재 정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죠. 민주화를 요구하는 노력, 시위를 합니다. 무슨 시위? 5.18 민주 운동을 합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 광주에서 해요. 광주에서 했는데 전두환은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누구를 내려보내요? 계엄군. 그러니까 전쟁으로 본 거예요. 광주 시민을 적으로 보고 계엄군을 내려보내가지고 총으로 폭력적으로 만행을 저지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전두환은 신문 방송으로 광주 5.18 민주운동이 밖으로 나가게끔, 우리가 알지 못하게끔 했어요. 그렇지만 독일 기자 힌츠 페터가 촬영을 해서 자료를 남겨놨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자료들, 뭐 일기, 뭐 사진 이런 것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잘 나타나 있는
자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민군, 근데 광주는 그 당시 5.18 민주운동에서 시민군이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진압되냐면 다 죽는 거죠. 어디서? 전남 도청에서 죽게 됩니다. 어제 뉴스에 났는데 그 전두환 치욕 동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전남 도청 앞에 그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두환 치욕 동상이 전남 도청 자리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시민군이 마지막으로 진압됐던 데가 전남 도청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전두환 치욕 동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언젠가 가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네, 5.18 민주운동은 운동에서 끝나요. 혁명까지는 아니고 독재자를 몰아내진 못해요. 근데 국민들이 자기들의 권리, 그러니까 그 당시 독재 6월 민주항쟁, 이제 6월 민주항쟁을 배우는데 5.18 민주화 운동에서 이제 이것이 좀 더 발전해서 6월 민주항쟁으로 가요. 4.19 혁명도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대구였고 그 다음에 마산이었고 그 다음에 전국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6월 민주항쟁은 무슨 규모의 항쟁이었을까요? 하면 전국 규모라고 보면 되겠어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노력? 시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위 말고 다른 노력을 하면 민주적인 방법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했던 거는 뭐냐면은 직선제를 요구해요. 직선제. 헌법을 바꿔서 직선제를 달라고 누구한테 요구해? 전두환한테 요구해. 근데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시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시위. 첫 번째 시위. 이런 시위에서 박종철 대학생이 희생되고 그 다음에 이한열 대학생이 희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희생되고 나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선거권을 요구하는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나고 민주화 요구를 요구했다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민주화 요구는 선거권을 달라고 한 거예요. 간선제 말고 직선제 달라 이거겠죠. 근데 6월 민주 항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해서 민주적인 제도, 법하고 실천, 그러니까 선거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을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민주적인 제도가 될 거예요. 6.29 민주화 선언에서는 언론 자유, 지방자치, 지역감정 없애기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자, 그거에 이어서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을 알아본다고 해요.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에다 써볼 건데, 가운데다가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 그러니까 직선제라든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법, 기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예요? 민주화 과정이에요. 우리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26페이지 그림 먼저 볼까요? 제13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하려고 투표소 앞에 줄 서 있는 시민들, 줄 엄청 길게 서 있죠? 선거 그리고 투표, 그렇죠? 직선제라는 얘기죠.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고, 6월 민주항쟁 그리고 6.29 민주화 선언, 아까 6.29 민주화 선언에서 세 가지 약속했다 그랬어요. 언론 자유, 지방자치, 지역감정 없애기. 그에 따라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시행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직선제. 이전에는 박정희가 헌법을 바꿔가지고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꿨어요. 그런데 6월 민주 항쟁에서 국민들이 노력,
그러니까 이 노력은 뭐예요? 시위를 통한 노력을 통해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헌법을 바꿨어요.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헌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국민들이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던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이후 16년 만의 일로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였다. 군사 독재 누구예요? 박정희, 전두환. 그 다음에 민주화를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였다. 네, 민주화의 핵심은 선거라고 할 수 있고, 민주화는 어떤 권리예요. 누구의 권리? 우리들의 권리, 국민의 권리. 이 국민의 권리를 법으로, 제도로 기관이 뒷받침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민주화라고 보면 되겠어요. 누구 한 명이 해결해, 누구 한 명이 이래. 그럼 뭐예요? 독재 정치, 군사 독재. 우리 다 같이 문제를 해결하면 민주화를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였다.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뭘까요? 노력은 시위겠죠. 우리 시위 많이 한 거죠. 그러고 희생도 많이 했고요. 대통령 직선제는 오늘날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다.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6.29 민주화 선언 써야겠네요. 6.29 민주화 선언.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뭐가 됐대요? 선거가 직선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는 노력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참 노력 많이 했죠.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면은 우리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림 먼저 볼게요. 지방의회 의원 입후보 안내에 대한 설명을 듣는 사람. 지방의회.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뽑는 거예요.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행되면서 열린 서울특별시 의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는 축소되는 방향이 아니고 확장되는 방향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었어. 간선제였으니까 우리의 권리는 점점 확장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대통령만 뽑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엔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뭐 시장이라든지 뭐 도지사 이런 분들도 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교육감이라 가지고 교육수장도 뽑을 수 있고, 지금은 지방의회 뭐 구성원들도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거권은 축소되는 게 아니고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투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 시행되었다가 5.16 군사정변 때 폐지되었고, 5.16 군사정변 때 폐지됐어요. 왜 폐지됐어요? 군사 독재니까. 나 혼자 할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헌법 그렇게 고쳐가지고 한 거예요. 자, 6.29 민주화 선언에 따라 다시 부활이 돼요.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이 중요한 거고, 6.29 민주화 선언을 만들어낸 6월 민주항쟁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을 이끌어낸 5.18 민주운동도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먼저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순서는 지방의회, 그러니까 테크트리 같은 거겠죠, 발전이. 1995년에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대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뭐냐면은 천안에는 천안시가 있는 거예요. 천안시가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리고 천안 시의회가 뭐냐면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에서는 뭐 하는 일이 또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뭐에 관련된 일을 해? 돈을 어떻게 쓸 거냐를 결정하는 일을 하는 데가 있고, 돈을
쓰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게요. 치러지면서 지방자치제가 완전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게 바로 지방자치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지만 우리가 민주적인 제도는 법이랑 그것을 실천하는 기관에 의해서 민주화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 민주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 법이랑 그 기관을 만드는 사람, 그 기관을 운영할 사람을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는다는 거겠죠. 자,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주민들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지역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대신 해결해 줄 거야 하면은 독재 정치예요.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요?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의 대표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러 가지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민주적이라는 거는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해결하는데 나만 옳다라고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의견이랑 나의 의견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뽑아서 이거를 토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일 좋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민주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그래서 민주적인 해결 방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적어 볼게요. 자, 지방 자치제. 자, 5.16 군사정변 때 없어졌었어요. 근데 6.29 민주화 선언 그래서 부활했죠. 왜냐면 좋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지방자치제는 회가 구성되었고 지방의회 선거 우리가 뽑아야지.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거니까. 그리고 이 지방자치제 장,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 어떻게 민주적으로. 요 정도 잘 적고 있나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주민 소환제란 무엇일까요? 라고 돼 있어요. 주민 소환제. 뭘까? 동그라미 쳐야겠죠? 모르는 거니까. 이런 건 여러분 진짜 궁금하면 네이버로 막 찾아보고 그런 거 좋은 거예요. 자, 지역의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만약 맡은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주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뽑았는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근데 일을 처리하는지 못하는지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면 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 요거겠죠. 주민 소환제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이나 단체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주민들이 투표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이다. 어떻게?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 그죠? 처음엔 아마 시위 같은 거 할 거예요. 근데 시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노력하는 방법은 시위인데 시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잘 고쳐지지 않아. 또 아직도 일을 잘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법에 따라서 뭐 원칙에 따라서 뭐 어떤 도덕에 따라서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투표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래요. 현재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5월부터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우리가 사회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신문이라든지 여러 뉴스를 보고 지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는데, 자, 뭐뭐시 땡땡시 주민 소환 투표 실시하다. 2000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주민 소환 투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땡땡시에서 시행되었다. 2007년 도입됐다고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땡땡시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던 광역 화장장을 설치하려 하자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땡땡시장과 시의원 4명을 대상으로 주민 소환 운동을 뭐 했대? 운동을 벌였대요. 운동에서 말하는 뭘까요? 시위겠죠. 운동을 벌였고 이날 이들의 소환에 찬반을 묻는 투표가 실시됐다. 그러니까 발전 과정은 이거겠죠. 시위를 뜻하는 운동, 그 다음에 뭐 엑서사이즈가 아니에요. 캠페인, 운동. 투표가 실시되었다. 주민 소환 투표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가 진행되고 개표 결과 유효 투표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된다. 네, 소환이 확정된다고 해요. 이번 땡땡시 주민 소환 투표에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투표율 미달로 소환이 부결되었고 시의원 2명은 소환이 확정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투표네요. 자, 주민 소환제. 기껏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 뭔가 법적으로라든지 일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주민 소환제에서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겠죠. 시위를 하고 투표에 붙여서 이 사람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의 학습 흐름은 이래요. 전 시간 복습하고 오늘 공부할 거 공부하고 마지막에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또 시작하면 전 시간에 배운 것들 다 복습하고 오늘 공부할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복습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흐름은 복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필기한 거 한번 볼게요.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 한번 동그라미 치고요. 민주화 과정. 자, 6.29 민주화 선언이 있었어요. 네, 6.29 민주화 선언이 있었죠. 자,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치르자? 직선제로 치르자라는 거죠.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자. 자, 군사 독재를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렸죠. 그래서 민주화를 이룬 선언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노력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만든 거겠죠. 어떤 노력이었어요? 6월 민주 항쟁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6.29 민주화 선언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6.29 민주화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약속했던 게 언론자유, 지방자치, 지역감정 없애기인데 대통령 직선제도 선언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약속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라는 거를 우리가 민주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도 민주화 과정의 하나였어요. 그죠? 그리고 군사독재 없애는 것도 민주화 과정의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 발전한 거는 뭐예요? 지방자치제를 다시 실시하는, 원래 있었는데 누가 없앴어요? 5.16 군사정변을 하면서 없애버렸죠. 이분이 없애버렸었어요. 누군지 참 말하기도 그렇네요. 자, 그런데 6.29 민주화 선언에서 다시 생겨났죠. 다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국민의 권리가 축소되면 안 되고 계속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방의회가 있어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서 뽑아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서 자치제가 확립이 되는 거겠죠. 지방의회 이런 식으로. 네. 자, 왜 지방자치제가 중요하냐 아니면 지역의 문제, 뭐 어디에 뭐 철도를 까네 마네 뭐 쓰레기장을 뭐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 뭐 어디에 건설하네 마네 뭐 그런 거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인데요. 대화 타협을 하는 테크는 운동과 투표가 되겠네요. 보니까 운동과 투표가 될 것 같아요. 민주적인 해결 방법, 운동과 투표. 운동은 같이 운동하는 게 아니고 시위를 한다 이거죠. 캠페인 같은 거 막 좀 과격한 시위 말고 뭐
뭐 뭐뭐를 뭐 보호해라, 뭐 어떤 동식물을 보호해라, 뭐 이런 것들 시위할 수 있겠죠. 근데 지방 의회의 의회원, 지방 의회 국회의원, 지방 의회 의원이라고 표현할게요. 지방 의회 의원이랑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주민 소환제로 우리가 다시 주민 소환제로 다시 그 자리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옛날처럼 막 희생하고 그럴 필요 없고 어떻게 운동하고 투표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의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민주화 과정은 뭐예요? 지방자치대, 주민 소환제,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직선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남은 시간이 약 14분 정도인데 14분 정도에는 그 노트 필기한 거를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공부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끝!